내 이름은 사타키 히로우미. 평범한 회사원이다. 머리에 쇠파이프가!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이번만큼은 아무리 운 좋은 나라도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점심 전까지 한 곳 더 돌 수 있겠어. 그래, 그날도 난 평소처럼 외근에 나와 주요 거래처를 돌고 있었다. 요 며칠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햇볕은 뜨거워져 더 이상 근성과 패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워 죽겠네.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힐 방법을 찾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 못했다. 서둘러 도로를 건넌 나는 건물 그늘 아래로 가 거친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좀 살겠네. 자결하는 태양으로부터 몸을 숨기면 역시 체감 온도가 확 낮아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여름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옛날엔 1년에 30도를 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진 매일 35도에 육박하는 기온으로 밖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니 말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거기 아저씨! 빨리 피해요! 갑자기 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위를 올려다보자 필사적인 얼굴로 아래로 손을 뻗고 있는 작업자와 나를 향해 떨어져 오는 쇠파이프가 보였다. 저거에 맞았단 직사야! 이럴 땐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기도 할 법한데 안타깝게도 난 이미 그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린 것인지 서 있던 자리에서 꼼짝없이 쇠파이프에 그대로 맞고 말았다. 머리에 전해지는 극심한 충격과 동시에 마치 뇌가 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원래라면 온몸이 비틀릴 정도여야 할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느껴졌지만 어째서인지 내 몸은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어떻게 머리를 관통했어? 구급차! 머리를 관통한 파이프가 지지대가 된 탓에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 건물 작업자분들이 뭐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걸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여긴 어디지? 몸이 붕 뜬 듯한 감각과 함께 눈을 뜬 나는 언뜻 보기에도 살벌한 기계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안기가 낀 듯 기억은 흐릿하기만 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조금 지나자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혀마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 싶다는 일념으로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여 버튼 같아 보이는 것을 누르자 선생님, 이 환자입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 그 버튼은 너스콜 버튼이었는지 간호사와 함께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다. 의사는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는 건지 아마 사타케 씨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 검사가 끝나는 대로 상황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기기들을 조작하며 그렇게 얘기했다. 검사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고 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우선 사타케 씨에게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층 작업 중 떨어진 쇠파이프가 사타케 씨 머리에 관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건 놀라움보다는 역시라는 생각이었다. 쇠파이프는 정수리를 뚫고 두개골을 관통해서 후두부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뇌 중앙을 관통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 엑스레이 사진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땐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병원으로 실려온 나를 본 의사들은 곧바로 좌절했다고. 위급 환자입니다! 그때의 내 몰골은 즉사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처참했으니까 말이다. 이 정도로 머리에 중상을 입은 환자를 본 건 저희도 처음이라서요. 이 사진만 보면 어째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지 나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치명적인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내 상태를 보고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판단한 의사들은 무려 7명이 모여 뇌수술을 진행했다. 지금부터 파이프 제거하겠습니다. 뇌 이상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1cm만 벗어나 있었어도 살긴 어려웠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지만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수술이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후 극심한 고열로 전에 겪어본 적 없는 두통이 시달리던 나는
사타케시, 속도는 느리지만 증상이 호전되고 있네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상처의 후유증은 컸다. 근데 문제는 혀와 온몸에 마비 증상이 있다는 건데 이게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는 건 알지만 평생 후유증이 남을 거라는 말을 직접 듣는 건 꽤 충격적이었다. 사실 머리를 관통당하고도 살아남은 사례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7월 나처럼 쇠파이프가 머리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한 인도의 한 청년도 목숨을 부지했고 심지어 총탄에 머리를 관통당하고도 직접 병원까지 걸어간 사례도 있다. 에이, 병원 가야지. 그로부터 2주 정도 나는 계속해서 침대 신세를 져야만 했다. 사타케시, 링거에 교체해드릴게요. 네.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음식을 먹는 것조차 어려워 링거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 3주차에 접어들자 뇌에 붓기가 빠졌다나 뭐라나 다행히 몸의 오른쪽 절반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쪽은 어떠세요? 아무 느낌 없어요. 하지만 몸 왼쪽은 여전히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 탓에 지금까진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그 사실이 주는 공포와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다. 재활이 시작되자 나는 그런 공포에서 도망치고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담당으로부터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재활에 임했다. 사타케시, 쉬는 것도 치료의 일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속 무언가가 팍 하고 꺾여버릴 것 같았다.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 흐르자 몸의 왼쪽 절반의 감각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움직인다! 움직여! 사타케시, 축하드립니다. 왼손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되었을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날을 기점으로 내 좌반신은 눈에 보일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어 갔고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회복력이네요, 사타케시. 다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그 회복 속도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다. 그 덕분에 난 공사 현장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인사차 찾아왔을 때도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겪게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활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간의 울분을 쏟아냈을 거다. 재활을 진행하면서 검사와 정형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던 난 퇴원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전부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2달 뒤에야 겨우겨우 퇴원할 수 있었다.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회복하긴 했지만 뇌에는 아직 이번 사고의 후유증이 남아있다. 정기검진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상 증세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병원에 몇 번 더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 그래도 다시 속세로 돌아온 건 기쁜 일이다. 건설사 측으로부터 위자료도 충분히 받았겠다. 머리가 조금 더 길 때까진 좀 쉬어가 볼까? 일단 지금은 살아있음을 만끽해야겠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